네, 오늘 동반 상승 출발한 양 지수 코스피가 하락으로 방향을 튼 가운데 코스닥은 2에서 3% 강세를 보이면서 개장 30주년을 그래도 자축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전선과 전력 설비, 건설이 연일 강하고요. 이 밖에 반도체 장비와 원전, 태양광 에너지주까지 정책 모멘텀을 받아가는 인프라 관련주들 두루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재개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목해볼 이슈 키워드 2가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상반기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나들면서 시장의 눈높이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는 1만 피 전망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먼저 증권사들은 하반기에 코스피 전망 어떻게 내놨을지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가장 높게 제시한 건 JP모건이었습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 기준으로 코스피 15,000, 기본으로 12,500포인트까지 제시했고요. 삼성증권은 12,600선, KB와 현대차증권, 노무라는 12,000선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기본 상단을 11,000포인트로 보면서도 2분기의 반도체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12,500선까지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역시나 반도체겠죠. 메모리의 가격 상승과 HBM의 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레벨업이 지수 상단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DB금융투자부터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부터 유진투자증권까지 증권사들 역시나 너나 할 것 없이 10,000포인트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1만 포인트라고 했을 때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 싶었지만 이제는 주요 증권사들도 투자자분들 머릿속에도 하반기 기본 시나리오 안에 10,000포인트는 달성 가능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SK증권이 지적한 것처럼 지수 상단은 높아졌지만 하반기에는 고변동성도 함께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은 위로 보더라도 체감 장세는 거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봐야겠고요. 키움증권도 비슷한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키움은 코스피가 여름 중에 1만 포인트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논리는 명확합니다. 이익 레벨업이 곧 코스피의 레벨업이라는 겁니다. 2분기에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의 목표 상단은 기본 11,000포인트, 강세 시나리오 안에서는 12,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역대급 변동성 확대 국면이고 수급의 쏠림도 부작용이 발생도 분명하고 있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서킷 브레이커가 3회 발동됐던 것만큼 8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1월에는 코스피를 순매수했지만 2월에는 21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3월에는 33조 원 넘게 팔아냈고 4월 어닝 시즌에는 잠깐 1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또다시 5월에는 44조 원, 6월 말까지는 48조 원 넘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반도체 대형주가 끌어올렸지만 외국인 전체 수급은 오히려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1,500원대의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외국인의 매도는 하반기에도 지수 상단을 누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 매매입니다. 반대 매매 규모가 4월 2천억 원대에서 5월에는 7,078억 원으로 늘었고요.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1조 원까지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한 개인들이 이렇게 부담이 빠르게 커진 건데요. 특히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가가 오를 때는 더 강하게 오르고 빠를 때는 더 강하게 세게 빠지는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반대 매매가 늘어나면 하락장에서도 추가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레버리지의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가장 부각되고 있는 변수 하나는 국민연금입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을 약 30%로 추산을 했습니다. 새 목표 비중인 20.8%보다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고요. 금액으로는 국내 주식의 초과분이 164조 원가량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은 전략적인 자산 배분과 전술적인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매도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실제의 충격은 국민연금이 어느 허용 범위를 쓰느냐 또 얼마나 장기간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하반기 증시 전망,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하반기 증시 모습은 어떨지 또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도 코스닥이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어지는 분석으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증시를 이끈다면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결국 건설이겠죠. 최근 건설주는 주택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으로 소외가 되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의 투자까지 맞물리면서 수주 회복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 시공 실적부터 확인해 보시죠. 건설기성은 3월 전월 대비해서 5.9% 감소, 4월에도 1.4% 감소했지만 5월에는 3.8%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건데요. 건축과 토목이 모두 개선됐고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도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용인과 청주 등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서두르면서 공장과 발전, 기계 설치 부문의 신규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모든 것의 시작은 건설이라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첫 수혜가 결국 산업단지와 공장, 전력망을 짓는 건설업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의 건설주 모멘텀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광주와 전남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금호건설과 금호건설 우선주, 금호타이어 등 호남 기반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역시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남 기반의 남화토건과 남화산업, 또 충청 기반의 계룡건설도 주목받고 있는데 다만 사명의 착시는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전기가 최근 급증했지만 1979년에 금호그룹에서 분리가 됐고요. 현재는 사모펀드의 매각으로 호남의 연관성이 낮다는 점은 구분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역 모멘텀이 불었다고 해서 이름만 보고 따라가는 전략은 위험하고 실제 사업 지역과 수주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할 텐데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건설 파급효과 생각보다 넓어질 전망입니다.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팹과 클린룸은 삼성물산, 삼성 E&A,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대형사나 그룹의 건설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도로, 용수 수처리,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배후의 도시건설은 지역 건설사에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지역의 의무 공동도급 제도에 따라서 선단과 기반시설 공사에서 지역사의 지분 확보가 가능하고요.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 배점이 올라가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유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300억 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와 기술형 입찰에서도 지역사의 참여 배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죠. 그럼 이어지는 분석으로 구체적인 건설주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이슈 키워드 만나봤습니다.